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21번째 시간, 유권자 생각 읽기 1. 헛돈 날리는 여론조사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0.4%와 31.6%로 17.8%나 되는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했던 후보가 결국은 0.6% 차이로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차였었거든요. 선거일 6일 전부터는 결과 공표가 또 인용이 안 되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6일 전에 했던 조사에서 17%, 18% 이겼던 후보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0.6%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되면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못한가? 선거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양쪽이 조직을 동원해서 이 여론조사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조직이 너무 강하게 붙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률은 1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여론을 모아내기보다는 결국은 조직의 강도에 의해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도 자체가 워낙 낮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암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작의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쓸모가 없느냐? 전체적인 경향성을 읽고 선거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캠프가 이 여론조사를 그렇게까지 충실하게 운용하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전적인, 경제적인 한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한 500샘플, 1000샘플로 이루어지는 이런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함정들이 너무 크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시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론조사의 결과가 전혀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거의 운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를 돈 들여서 하기보다는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를 잘 분석해서 그 추세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직접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전략이나 전술을 변경할 수 있을 때에는 여론조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동에서 표가 안 나온다, 어느 세대에서 표가 안 나온다, 어떤 직종에서 표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나의 선거운동 전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세기를 가지고 있는 캠프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궁금증을 해소할 뿐이지 대응이 어렵다면 그런 돈들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여론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분석하시고 싶다면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조사회사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할 경우 그 추세를 잘 분석해서 우리 선거에 활용하는 이 방식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략 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 이 정도는 선거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꼭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우리 진영에 미치는 사기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 캠프라고 하면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캠프에다가 연락을 해주게 되죠. 지금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 이럴 때 우리 조직을 가동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캠프들이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야 할 것이냐? 선거에 투입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즉 전략이라든지 전술을 구축하거나 혹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전략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여론조사를 해왔던 그런 전화 여론조사, 전화 서베이와는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를 우리는 유권자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유권자 분석은 선거 중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시작하기 전 초입에서 기초 전략을 잡는 단계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언론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어떤 흐름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아주 정기적인 정기적인 여론조사들을 실시해야 되지만 우리 지방에서 하는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히려 전략을 잡기 위한 여론조사, 유권자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정량적 부분보다는 정성적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정성적 조사를 통해서 전략을 잡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캠프에서 돈 들여서 여론조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에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고 그 결과를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전략을 잡는 과정에서 유권자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정량적인 조사 그리고 정성적인 조사가 함께 병행되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을 잡는데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